안녕하세요. 단독자TV의 단독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학 프로젝트 계속 이어나가는 시간으로 로버트 맥키버라는 이 미국의 사회학자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 사회학자가 얘기했던 커뮤니티하고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두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면, 미국 사회학자였는데 출생 같은 경우에는 스코틀랜드의 이제 루이스 섬에서 이제 출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든버러 대학과 옥스퍼드 대학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고 유명한 대학이죠. 영국의 거의 뭐 대학의 자존심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 옥스퍼드 대학까지 나오고, 여기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1915년에 토론토가 캐나다에 있는 거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에서 이제 교수 활동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교수 활동을 하는 거죠. 1915년부터. 그러다가 이제 두 번 이제 옮겨가는데 대학을, 바너드 대학이라는 곳에서도 교수 활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콜롬비아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에서도 교수 활동을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거의 뭐 교수 생활을 되게 오래 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러한 것보다도 이분이 얘기했던 커뮤니티. 갑자기 커뮤니티의 글자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한글인데도 불구하고 망설였습니다. 예, 커뮤니티하고 어소시에이션. 예, 이 두 가지 개념이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개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예,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맥키버는 여기에다가 이제 사회 집단까지 포함을 시키는데, 사회 집단으로 해가지고 3유형, 세 가지 유형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이제 이론이나 생각을 전개를 해 나가는데, 이 개념이 이제 보통 국가라든가 이제 권력, 이러한 것과 관련 있는 국가론, 권력론적인 것과 또 연관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또 자신의 이론을 전개해 나가게 됩니다. 개념 하다가 발음 실수가 나가지고 자꾸 개념이라고 말을 할 것 같아요. 예, 말을 할 것 같다면서 또 개념이라고 진짜로 입으로 말을 하죠. 예, 하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예, 요즘에 가슴속에 화가 많아가지고 예, 자꾸 이렇게 욕을 좀 자주 하게 되는데, 어쨌든 네, 커뮤니티와 이 어소시에이션의 차이. 어소시에이션의 이제 차이를 한번 알아봐야겠죠. 이게 이제 오늘의 핵심이니까. 자, 커뮤니티와 어소시에이션은 한마디로 이 집단을 분류하는 방법이에요. 이 집단을 분류. 이게 우리 사회 집단, 여러 집단이 있잖아요. 뭐 가족 집단도 있고, 무슨 뭐 같은 곳에서 공부하는 집단, 뭐 학교도 있고, 무슨 뭐 직업 훈련소뿐만 아니라 뭐 학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너무나 많은 사회 집단이 있는데, 일단 이 맥키버에 따르면 이 커뮤니티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같은 지역이 같고 장소가 같아야 돼요. 지역과 장소가 같은데 여기서 이제 함께 생활을 하는 거죠. 예, 함께 생활을 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여기서 이제 이러한 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의식을 공유. 여기에 이제 속해 있는 사람들이, 예, 사람들의 마인드에 이제 이러한 생각이 공유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자연 발생적이어야 한다. 자연 발생적. 이 자연 발생적이라는 개념은 뭐 제가 옛날에도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마디로 인위성이 없다라는 거죠. 예, 뭐 자의적이라든가 뭐 인위적인 어떠한 의도나 목적이 없이 발생했다라는 게 바로 자연 발생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같은 지역, 같은 장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의식을 공유하고, 그리고 자연 발생적으로 나온 집단이 바로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어소시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와는 다르겠죠. 그죠? 관심이라든가 목적을 공유하고 있어야 돼요. 공유. 예. 목적이나 관심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인위적으로 형성이 돼야 돼요. 인위적. 물론 이렇게 함께 생활한다라는 것은 똑같아요. 이게 뭐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해서 고립되어 있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뭐 이양 대립적으로 보여가지고 반대 하면은 뭐 함께 생활하지 않고 고립된 생활을 해야지 어소시에이션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생활하는 거는 어소시에이션이나 커뮤니티랑 똑같습니다. 이게 또 사람이 이게 구강 구조가, 예, 익숙한 말이나 비슷한 말이 있으면 입에 착착 달라붙는 그런 게 있죠.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도 모르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이 나와버렸네. 어쨌든
예, 이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것은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커뮤니티의 안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있으면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큰 게 커뮤니티고 이 안에 있는 게 이제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 내부에서 형성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 이 국가라는 것은 맥키버에 있어서 이 국가론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국가는 이제 어소시에이션에 포함된다라고 본 거예요. 왜냐면은 일종의 이제 같은 나라에서 이제 함께 생활하고 있다라는 예, 그러한 의식도 가지고 있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국가에서의 사람들의 목적이라든가 관심이 비슷하다라는 거.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국가더라도 그 내부의 구성원들이 관심이나 목적이 다르지 않냐.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국가가 이게 뭐야 그래야 돼. 존폐 위기에 처해 있어요. 한마디로. 예,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뭐 엄청난 자연재해. 지금 사실상 뭐 코로나도 거의 활개를 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게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포함되잖아요. 그죠? 이런 위기 상황이라든가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인간의 목적은 그 국가 구성원이라면은 전부 다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뭐냐? 우리 국가, 우리가 속한 사회가 안전하게 그리고 나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방향으로 잘 보존되기를 바라는 일단 안전 욕구가 치솟아 오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과 관심이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나라를 지켜야 된다. 나라를 보존하고 싶다. 우리가 계속 이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이러한 뭐라 그래야 돼. 인간들의 마인드라든가 이런 게 공유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여기에서부터 또 발생되는 예, 산출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또 애국심도 이러한 부분에서 산출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국가를 어소시에이션이라고 보는 거지 이게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너무 그거는 또 지엽적인 차원에서 판단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위기가 닥치면은 다 같이 뭉쳐서 국가 구성원이라면은 우리나라 우리 국가에 대해서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는 목적을 갖고 있지. 빨리 말아먹고 나까지 말아먹고 다 되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예. 어쨌든 그러한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이제 어소시에이션의 이제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가가 어소시에이션일 수밖에 없는 거는 인위적으로 형성됐다라는 거예요. 국가가 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사고방식이 좀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 발생적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국가는 철저하게 인위적으로 형성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국가는 언제든지 내 이해관계에 따라서 버리거나 다른 국가로 가거나 그리고 실제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뭐 국제사회니 뭐니 해가지고 하나의 이제 서로가 눈치 보는 이러한 이해관계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국가가 쉽게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이 국가라는 게 뭐 세워졌다 사라졌다 세워졌다 사라졌다 계속 했었어요. 독일만 해도 프로이센이라는 것을 이제 두고 봤을 때 상당히 많은 이제 여러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스나 아테네 같은 경우에도 한마디로 여러 가지의 이제 식민지라든가 도시국가들이 자리 잡고 하나의 폴리스로서 그거를 국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국가 구성원들에게는 그들만이 공유하고 있는 의식이 자리 잡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라는 것이 어소시에이션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이제 뭐 좀 유사한 점이 보이시는 분들은 이제 사회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거나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커뮤니티와 어소시에이션은 바로 페르난도 케니에스 얘기해 드렸죠. 저번에 영상에. 케니에스의 바로 게마인샤프트, 게젤샤프트랑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자, 게마인샤프트 같은 경우에는 체니에스가 얘기했던 게마인이라고 쓰겠습니다. 너무 기니까. 게마인샤프트 같은 경우에는 태어날 때부터의 감정이 어떤 본질적인 것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집단이에요. 이거는 당연히 가족이겠죠. 그리고 민족 같은 게 있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게마인샤프트였고, 게젤샤프트는 뭐였냐? 목적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형성되어 있던 집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택 의지가 작용한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말이 바로 이 선택 의지의 작용이죠. 이 선택 의지가 작용한다라는 것에 때문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제 기업이나 도시
이제 국가 같은 경우가 이러한 게젤샤프트에 속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커뮤니티는 게만샤프트에 이제 대응하는 거고, 그리고 게젤샤프트 같은 경우에는 어소시에이션과 이제 맞닥뜨리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서로 유사한 부분이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유사한 부분이 있다라고. 자. 그리고 이제 쿨리가 얘기했던 1차 집단, 2차 집단이라는 게 있었죠. 그죠? 쿨리. 또 사회학자 쿨리를 말씀드렸는데, 쿨리 같은 경우에는 1차 집단하고 2차 집단하고를 구분을 했었어요. 그죠? 이 1차 집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면 접촉이라는 것을 특징으로 했었고, 2차 집단이었으면은 이제 간접 접촉이겠죠. 간접적인 접촉. 꼭 굳이 대면 접촉만 한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간접 접촉은. 그래서 이제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조직된다라는 거죠. 역시 목적이라는 말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1차 집단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뭐 유년기 시절부터 형성되어서 이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약간 그러한 이제 집단이 생겨나는 어떤 태생적인 한계이자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러한 어린 시절부터 이 유년기부터 이 1차 집단을 거쳐서 인간이 성장해 온다라는 측면,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 집단에 대한 소속감 같은 것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한다라고 봤던 게 바로 이 1차 집단이었죠. 그죠? 예. 이렇게 봤을 때도 또 똑같습니다. 커뮤니티와 어소시에이션과 대응하는 부분, 부합하는 부분이 있죠. 서로 공통된 부분들이. 그죠? 이렇게 봐서 또 쿨리나 20S의 개념과 이 맥키버의 커뮤니티 어소시에이션 개념이 유사한 차원의 유사한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 보통 이제 이러한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라든가 회사는 당연히 어디에 속하겠어요? 당연히 어소시에이션에 속하겠죠. 그죠? 이러한 이제 분류법에 따르면 맥키버에. 그러나 이제 이러한 이 학교나 회사가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인정을 하는데, 가족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인근 집단, 뭐라 그래야 돼? 이거 또래 집단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런 또래 집단이나 가족 같은 경우에도 어소시에이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소시에이션이. 아, 영어로 쓰려니까 모르겠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철자가. 어소시에이션. 심각하네, 이거. 이 어소시에이션 철자도 생각이 안 나고. 어쨌든 어소시에이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될 수 있냐면은, 자, 이 가족이나 인근 집단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가족이 목적을 가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자, 뭐 한마디로 이제, 독일 나치에 이제 쫓겨가지고, 박해를 피해가지고, 이제 짐을 꾸리는 가족이 있다라고 칩시다. 이제 상황을 가정해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게슈타포의 이제 뭐라 그래야 돼? 이제 강압적인 주거 침입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다 똘똘 뭉쳤어요. 친척까지 똘똘 뭉쳐가지고 이 게슈타포를 따돌릴 방법을 이제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따돌릴 방법을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 이 국경을 넘어가지고 독일 국경을 넘어가지고 폴란드를 또 넘어가지고 또 다른 곳으로 넘어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막 이제 두뇌를 굴리고 있으면, 그러한 가족이라든가 그러한 또래 집단은 물론 자연 발생적인 이제 어떠한 생성 원인은 자연 발생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집단도 어소시에이션적인 측면, 어소시에이션의 범주에 넣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맥키버는 봤던 거죠. 하나의 목적을 통해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모여 있는 그러한 상태라든가 상황이 될 수가 있으니까.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게, 그러면은 뭐 이 커뮤니케이션과 어소시에이션이 상당히 이제 구분이 이제 불분명해지는 게 아니냐라고 보실 수 있는데, 불분명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현대사회가 워낙 다원화되어 있고 워낙 이 어떤 경계라는 게 다 허물어져 가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커뮤니케이션 안에 어소시에이션이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얘기 즉슨 커뮤니티면서 어소시에이션의 특징을 둘 다 가질 수 있고 가변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요소들이 잠재되어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어쨌든 이 중요한 거는 이 맥키버가 얘기했던 커뮤니티와 어소시에이션을 구분하는 게 이러한 부분이라는 거고, 그리고 쿨리라든가 트웨니에스라는 이전 사회학자들이 얘기했던 그러한 개념과 어느 정도 유사한 차원이 있다. 즉 결론, 사회학자들은
이러한 집단과 사회에 대한 구분을 짓고 특징 짓는 것에 관심이 많았다가 결론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로버트 맥키버 그리고 사회학 강의라고 할 수 있나? 설명이라고 하나? 어쨌든, 예, 이러한 지금, 정신이 없는데, 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지금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 이렇게 해서, 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바쁘신 와중에도, 짧지 않은 영상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다음에 또, 빨리 올려야겠지만,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또 언제 올릴지 영상을. 예, 어쨌든, 최대한 빨리 올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